우리는 마침내 벤자민 네타냐후가 도널드 트럼프를 그의 60 미니츠 인터뷰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다려온 모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목을 움켜쥐고 있고 트럼프는 이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려는 모든 것은 미국에서 빼앗고 통제하려는 것뿐이라는 걸요. 그는 유대인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60 미니츠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재정관계, 즉 미국이 매년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지원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재설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네, 그래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줘야 할 때입니다. 미국 납세자들의 돈, 한 푼까지 모두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게 당신이 그가 말하길 기대하는 거죠. 물론입니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모두 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미국의 재정 지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 협력의 재정적 부분을 0으로 줄이고 싶습니다. 제로요? 미국에서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미국에 대한 의존이 당신에게 실제로 좋지 않고 그래서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벤자민 네타냐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매년 38억 달러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군사 지원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즉 향후 10년 동안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음 의회를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건 아주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이 부분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왜냐하면 언론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푸시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행자 메이라 K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영상을 널리 알려 더 많은 분들이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언론은 이스라엘이 피를 빨고 돈만 밝히며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훔치려는 집단,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거짓말을 해왔어요. 사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건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경제와 군사력을 키우고 성장하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하게 되고 그건 그들에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사실 독립을 원하고 있고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언론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바로 미국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의존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통제하죠. 미국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막대한 양의 정보와 연구 자료를 이스라엘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협정으로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는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군사 장비 대부분을 다른 나라에서 사지 않고 미국에서만 구매하거든요. 이스라엘로 흘러가는 돈은 다시 미국 납세자들에게 미국의 일자리로 그리고 미국 경제로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과 정보를 따져보기보다 그냥 빠르게 그래 이스라엘은 미국의 정말 나쁜 존재야 라고 단정 짓는 게 더 쉽기 때문이죠. 이제 이 인터뷰는 다른 흥미로운 부분들과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공통의 적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스라엘이 중국의 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미국인들은 중국인들과 공산주의 이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잖아요. 미국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것에 맞서 싸워왔죠. 그리고 이란이 그 싸움의 일종의 전장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란 문제 전체는 이 주제에 대해 잘 모르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미국이 끌려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지정학적 상황이 일부 깊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란이 불안정할 때 석유가 미치는 엄청난 영향, 그리고 이란이 전 세계 테러의 중심지라는 사실이 있어요. 이란은 걸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군 기지와 유럽까지 공격하죠. 이건 분명한 위험이에요. 이스라엘은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하며 미국 전쟁을 지원하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보통의 동맹국이 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은 늘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중국이 이란 정권의 남은 세력에 실제 가치 있는 군사 지원을 한다는 점에 대해 알고 계신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이면 중국은 미사일 제조의 특정 부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당신을 불편하게 하나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그러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중국을 대신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이 상황을 직접 보고 듣고 있잖아요. 네, 뭐 알잖아요. 하지만 필요할 땐 또 담을 수 있어요. 저 그거 좋아해요. 그는 멋져요. 왜냐고요? 이스라엘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그것이 훌륭한 외교였고 이스라엘과 중국 사이 문제를 잘 처리했다는 점 외에도요. 왜 미국의 어느 정도 적인 중국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과 중국은 괜찮아요. 우리는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관계도 좋아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지원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중국도 미국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점이에요. 생각해 볼 만하죠.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전쟁이 끝나길 바라지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지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 화가 나도 괜찮아요. 저도 테러에 화가 나니까요. 우리 모두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테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멍청한 언론이 이 사람이 이슬람 공화국보다 더 큰 문제라고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해요. 이란과의 전쟁이 끝났나요? 아니라면 누가 끝을 결정하나요? 저는 그 전쟁이 많은 걸 이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란에서 반출해야 할 농축 우라늄 같은 핵물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해체해야 할 농축 시설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란이 여전히 지원하는 대리 세력과 생산하려는 탄도미사일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약화시켰지만 여전히 남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서 꺼내오면 됩니다. 무엇으로요? 이스라엘이나 미국 특수부대인가요? 군사적 방법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저에게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합의가 있고 들어가서 그것을 꺼낼 수 있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합의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으로 꺼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어떻게, 왜 그런지 설명할 것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이 전쟁에 강제로 참전할까요? 기억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란, 즉 이슬람 공화국은 이스라엘의 죽음을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미국의 죽음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구를 죽이고 싶은지 공개적으로 선언한 후에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그 핵무기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이 핵공격을 당한 후 누가 핵공격을 당하게 될지 맞춰보세요. 미국이요. 네, 아주 간단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유와 미국인들이 이 문제에 더 민감한 이유는 이슬람 공화국이 실제로 그럴 능력을 갖췄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슬람 공화국은 하마스의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를 뜻해요. 이 일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갈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꿨어요. 그런데요, 총리님,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갈등을 갈구한다는 인상이 있어요. 그거 참 재미있네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10월 7일 이전까지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여겨졌으니까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제된 총리로 평가받았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강경하지만 군사적으로는 매우 절제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10월 7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말살하려 했고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하마스 공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올가미로 말살하려는 이란 측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중동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몰아붙이고 유일한 유대인 국가와 3,500년의 유대 역사를 없애려 해도 우리는 이를 바꿀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제가 있는 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간단하고 쉬워요. 여러분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나 양심이 있는 미국인이라면
중동에서 오는 세계에 대한 위협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이해했고 미국 정부에도 중동의 변화 필요성을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에서는 여전히 처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석유 공급을 흔들고 경제를 망가뜨리며 무역을 멈추는 일들이 계속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핵 능력을 개발해 세계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멍청하게 굴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멍청하게 굴지 마세요. 꼭 네타냐후를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그럴 필요 없어요. 솔직히 누가 당신이 좋아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요. 적어도 스스로 바보임을 증명하지 마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